자, 봅시다. 이제 1도, 2도, 3도 개념이 아니라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잘 들어봐. 야, 1이라는 각도가 대략 한 몇 도 정도라고 얘기했었지? 그래, 57도 정도 된다고 했었어. 조용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인 60도보다 아주 작은 각도가 1이야, 1.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기준으로 1, 2, 3이라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 얘 3등분해. 이것도 3등분하고, 3등분하고, 3등분해서 30, 60, 90, 120, 150, 18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1이라는 각도는 60도보다 아주 작은, 1인 한 요쯤에 있는 각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120도보다 약간 작은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2라는 각도가 되는 거야. 약간 박빙이거든, 사실은. 그럼 1하고 2하고 사인값 누가 더 크니? 2가 크겠죠? 왜냐면 60도하고 120도의 사인값이 똑같은데 1도는 약간 작고 120도도 약간 작은 건데 작으면 각도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사인값이. 그래서 2에 대한 사인값이 더 크다. 그럼 3은 180도보다 조금 약간 작은 각이 3이라는 각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2, 1, 3 순서대로 사인값은 결정이 된다. 야, 그러면 4는 어디 있을까? 240도 약간 작겠지. 또 많이 물어보는 게 2하고 4에 대한 코사인 누가 더 클까 작을까? 4가 코사인이 더 작겠지? 그지? 똑같은 240도하고 120도면 코사인값 똑같았을 텐데 그럼 2는 약간 오른쪽이고 4는 약간 왼쪽이니까 4에 대한 코사인이 작다. 이런 걸 좀 많이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알겠냐? 자, 그 다음에 4하고 1에 대한 탄젠트는 누가 더 클까? 근데 요즘 박빙인데 이것도. 야, 1하고 4에 대한 탄젠트 누가 더 클까요? 1이 클까? 이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양에 사실은 아주 작지만 그거의 4배만큼 진행되기 때문에 4에 대한 탄젠트가 이렇게 된다면 1에 대한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여기 좀 잘못했지만. 그래서 1에 대한 탄젠트가 4에 대한 탄젠트보다는 좀 약간 또 클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성질까지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알면 뭐 요 정도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그 점에 해당하는 y 좌표가 사인이고 x 좌표가 코사인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14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 자, 밑에 있는 515번. 니네 혹시 이 문제 어서 본 적 있지 않니? 우리 올류할 때 한번 풀었던 사실 문제야. 각도의 범위까지 똑같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자고. 야, 우리가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보통 하는 방법이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 나눠서는 노답일 것 같아. 나누면 밑에 항이 2개니까 간단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빼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A에서 B를 빼보도록 할게. 자, 봐봐. 얘에서 얘 빼잖아. 그럼 X로 인수분해 했을 때 남는 게 누가 남게 되냐면 sin Y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남게 돼. 두 번째. 자, 얘에서 얘를 빼잖아. 그럼 Y가 인수분해 되고 그럼 앞에는 뭐가 남고 sin X가 남고 마이너스 코사인 Y가 이렇게 남게 돼. 더 이상의 인수분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를 판단해 줘야 된다. 자, 간다. 0도부터 45도 사이에 있는 각도기 때문에 얘의 부호 양수고 얘의 부호 양수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봐봐. 사인, 코사인이 X좌표하고 Y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45도짜리 직선을 딱 긋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0도부터 45도거든? 물어볼게. 여기는 주황색 구간은 X좌표가 크니 Y좌표가 크니? X좌표가 크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이면 부등식 영역이 이거거든? X좌표가 더 크거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선 X좌표가 코사인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각도는 있잖아. 코사인이 사인보다 무조건 커. 코사인이 사인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는 이놈의 부호가 음수. 코사인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부호도 음수.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 전체적인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A하고 B 중에 B가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꼭 내고 싶으면 각도의 범위를 좀 바꾸겠죠. 예를 들어 뭐 180도부터 225도다. 그럼 누가 큰 거야? 사인이 큰 거야? 이쪽이 사인이 큰 거야? 이쪽이 코사인이 큰 거고. 이야기니? 부호를 떠나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막 이런 X하고 Y의 부호까지도 막 바뀌게 되니까 더 재미난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515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알 수 있는 각도가 아닌, 그러니까 뭐 이 30도의 쌍각 구하라 이런 문제 별로 안 나와요. 왜? 그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문제 사실 내지 않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뭐 각 사분면의 위치별로 각도 어떤 부호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515번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근데 내가 또 바로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버리면 니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의 예만 들어줄게. 기억나? 나 떨고 있니? 그러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떠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 있잖아, 왜? 그 드라마 얘기 안 했나, 내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그 차민수가 왜? 그 얘기 안 했나? 홍준표, 레드준표.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나, 내가? 50부작이었다고. 그 싫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데. 맞아. 그 깡패가 친구 검사가 사형 구형해가지고.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드라마를 안 봤거든. 여기 이제 최민수로 나온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자기 사형 구형한 검사하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사형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막 떨어. 진짜로 떨어서 막. 그 최민수가.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거. 아니 뭐 이렇게 억울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야 봐봐. 삼각함수의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고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의 각각의 개수들이 갖는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진수야? 물어볼 테니까 틀리면 죽는다. 자, 3 사인에 2x 마이너스 파이에 파이는 재미없어. 한 3분의 파이? 그 다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하나 틀려봐. 최대값 얼마죠? 최대값 얼마죠? 4. 최소값 얼마죠? 2. 2. 마이너스 2죠. 주기 얼마죠? 파이. 대부분 기억하고 있네.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각각의 개수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앞에 있는 3은 뭐에 영향을 준다고 했냐면 진폭에 영향을 준다 했어. 이 파도의 높이 같은 거를 결정짓는 수죠. 원래는 올라갈 때 1만큼,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올라갈 때 1만큼, 내려올 때 1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3배 해주는 거니까 올라갈 때 3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3만큼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최대값은 4, 1 더하기 3. 최소값은 1 빼기 3, 마이너스 2다. 최대치선 니네가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요거랑 합해서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런데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놈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주기에 영향을 준다. 오, 깜짝이야. 야, 밖에 방금 불 진짜 꺼졌거든. 저 밖에 있잖아, 벌. 그 공감이 내가 안 될 텐데 저 원래 하얗게 켜져 있잖아. 내가 방금 소파 딱 봤는데 저게 그냥 새까맸다니까? 좋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자? 내가 왜 자? 방금 진짜 꺼졌다니까? 했더니 켜졌다니까 진짜로? 아, 왜 봤네? 약간 아, 진짜야, 진짜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꺼질 이유가 없잖아, 저게. 야, 나서 확인해봐. 누가 껐는지. 아니, 지금 분명히 누가 껐어, 지금. 야, 봐. 그래서 원래 주기가 몇 도? 사인, 코사인은 300도야, 300도. 근데 앞에 곱해지면 그만큼 주기가 빨리 돌아와. 야, 잘 들어봐. 딴 거 다 무시하고 여기만 딱 보면은 사인 2x만 봐봐. 원래 x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360을 집어넣어야 한 바퀴를 도는데 x 대신에 180도만 집어넣어도 벌써 한 바퀴를 돌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기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곱한 숫자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네가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숫자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그 함수의 주기를 결정짓는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그래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일반화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줄게.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순서가 있다고 해서 순서가.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 얘를 제일 먼저 보라 했어. 누굴 기준으로 떠는가. 자, 원래 y는 0을 기준으로 떨었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떤다. 두 번째 볼 건 얘를 본다 했어. 자, 올라갈 땐 위로 1, 2, 3 해서 y는 4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밑으로 1, 2, 3 내려와서 y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 범위 안에서 떠는구나. 그 다음 얘를 2로 묶어주면
걔는 얘는 2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되고 얘가 세 번째야. 누굴 기준으로 시작한다?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 자, 오른쪽에 x는 6분의 파이라는 걸 표시해 주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얘야. 주기 얼마? 파이지.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올라간 6분의 7파이가 한 패턴이 끝나는 때야. 그래서 우리가 4, 4분면 그래프 그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 중점 연결해주고 얘하고 얘 중점 연결하고 얘하고 얘 중점 연결하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죠. 사인은요.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사인이야. 코사인은 시작하면 내려갔다 올라서 코사인이고 뽕뽕. 기억나? 코사인은 코처럼 생겼다고. 그 사인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중간 찍고 밀려갔다 내려가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자 이게 사인 그래프의 한 패턴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초반에 좀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은 뭐냐? 이게 스스로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들어봐. 만약에 떠는 숫자를 기준으로 약간 올라가고 내려간 어떤 특정한 보조선을 그었다 치자 예를 들어. 알겠냐? 그럼 누구?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다고.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다는 성질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대칭성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넌 출발을 했는데 그럼 너랑 나랑 사인값 똑같다? 그럼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성질을 그래프에서 찾아서 또 숨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니네가 좀 외울 건 외워야 되지만 자 1번을 할게.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B고 C고 D가 되게 된다면 최대값은요 A가 양수인 거 확인해야 된다. D를 기준으로 A만큼 더한 것이 최대값, 최소값은 D를 기준으로 A만큼 뺀 게 최소값. 주기는 얼마나 된다. 자 주기는 원래 2파인데 네가 앞에 곱하면 B로 나는 것이 주기가 되게 된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으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래.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5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야. 이게 얼마인지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각도들을 전부 다 더해서 걔를 탄젠트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저거 다 더하면 특수각 나와. 그럼 먼저 니네가 이게 같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사인 그래프만 집중해서 봐. 여기까지가 딱 2파이지. 이거는 이렇게 잘 끊어주기만 잘하면 되거든. 그럼 얘하고 얘 딱 중간쯤에 지나는 요점 있죠?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파인 거야. 여기가 2파이면.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간쯤에 규칙 있는 요점 보이니?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잘 끊어주면 돼. 그럼 또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특징 있는 이 점의 좌표. 이게 딱 얼마가 된다? 아, 여기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간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하고 또 여기 각도하고 어디야? 여기 각도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각도가 다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A니까 A는 그냥 A인데 그럼 B는 어떻게 되느냐? 이 B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내려오는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대칭성을 가지고 생각한 거야. 되겠냐? 그럼 C도 요것도 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내려온 거야. 그럼 C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럼 D는 어때? D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올라간 거야. 그래서 D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A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얘랑 더하면 이거 안 사라지면 이상한 거다. 보통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얘랑 더하면 2파이, 3파이 탄젠트 3파이 탄젠트 3파이는 탄젠트 파이와 같죠? 한 바퀴 돌면 그럼 탄젠트 180도니까 정답은 0이 정답이 된다. 자 이런 게 바로 이런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에서 니네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 자 뒤로 훅 넘어가서 528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 자 난이도가 중인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지. 내가 지금 물어보면 니네도 아마 틀릴걸? 승아가 저거 주기가 2란 뜻이냐? 주기가 4란 뜻이냐? 다음 중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뭐 만족시키지 않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주기가 4란 뜻인가? 아니죠.
니네가 볼 때는 얘가 주기가 4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주기가 4인 게 아니라 주기가 4를 자연수로 나눈 놈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 기억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주기가 2잖아? 그럼 2바퀴 돌리면 저게 된단 말이야. 내가 주기가 3분의 4잖아? 3바퀴 돌리면 저거 된단 말이지. 내가 주기가 예를 들어 5분의 4잖아? 5바퀴 돌리면 저식 만들 수 있거든? 뭔 소리? 선생님, 내가 주기가 예를 들어 만약에 5분의 4면은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야. fx가 f에 x 더하기 5분의 4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주기가 5분의 4면 이거 성립하는 거야? 이거라고 주기가 5분의 4인 건 아닌 거고. 알겠지? 자, 근데 여기에 x 대신에 x 더하기 5분의 4 집어넣잖아? 그럼 이거 5분의 4 되겠지? 여기는 5분의 8 되겠지?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5분의 8이 된단 말이야? f에? 그럼 또 x 대신에 x 더하기 5분의 4 집어넣어주면 얘가 f에 x 더하기 5분의 12도 만들 수 있고 16도 만들 수 있고 20도 만들 수 있고 5분의 24 만들 수 있다고 저거를. 그러니까 주기가 5분의 4여도 주기가 3분의 4여도 주기가 2분의 4여도 다 저걸 만들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들의 주기들을 한번 조사해볼까? 야, 나 원래 주기 얼마? 2파인데 네가 거다 2분의 파이를 곱했으니까 주기가 뭐가 되냐면 주기가 뭐가 돼? 주기가 뭐가 되니? 4가 되지?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찾거든 보통 주기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x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가지고 그 각도가 360도가 되게끔 하는 각. 그럼 여기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x 대신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저것이 2파이가 될 것인가? x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2파이가 될 것인가? 뭘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니? 4가 되죠. 그래서 주기가 4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x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2파이가 될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헷갈리면은 아까 했던 그 공식 써. 나 원래 주기 2파이거든? 근데 네가 앞에 2분의 3파이를 곱했으니까 나눠주게 되면 번분수 위에서 뭐가 돼? 3분의 4가 되지. 얘는 주기가 3분의 4.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뭐냐? 선생님, 나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선생님이 2분의 5파이를 곱했네요. 약분되고 나면 5분의 4. 얘 주기 5분의 4. 맞아? 자, 얘는 어때? 나 원래 주기 2파인데 3분의 8로 나눴으니까 3분의 8파로 나눴으니까 8분의 6, 4분의 3. 얘는 주기가 4분의 3. 자,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거든. 기본 주기가. 나 원래 파이야. 탄젠트만. 근데 네가 앞에 2파이 곱하니까 탄젠트. 얘는 주기가 2분의 1. 그럼 이 중에 n분의 4로 나타낼 수 없는 게 누구야? 4번밖에 없죠. 얘는 3분의 4. 얘는 1분의 4. 얘는 5분의 4. 얘는 8분의 4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만 n분의 4꼴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아무리 돌린다 하더라도 저런 형태식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정의를 좀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 야, f의 x는 f의 x 더하기 p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 얘를 우리가 바로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상식적으로 n 대신에 1 대입해서 주기가 4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주기의 정확한 정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양수 p를 우린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f의 x는 f의 x 더하기 2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주기라는 말이 주기가 2라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주기가 2면 요거 성립하지만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맞는 얘기다? 아, 주기가 n분의 2 꼴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되게 많이 틀리거든. 실제 시험에 나오면.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봐. 이거 정리하고 잠깐 쉬지 뭐. 자, 이제 나머지 또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선생님이 사실은 탄젠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탄젠트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좀 다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익숙해지지가 잘 안 나는 게 문제고,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점근선에 관련된 부분을 애들이 좀 많이 나중에 어려워해. 그래서 그 점근선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 봤고요. 자, 탄젠트는 사실은 이렇게 더하거나 곱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계속 올라가거든, 탄젠트는. 그러니까 거기다 3을 더하고 2배를 곱하는 저런 내용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x 앞에 곱해지는 이런 놈들, 또 마찬가지로 주기에 영향을 주는 놈들과 특히 x축방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 놈이 좀 중요해. 자,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얼마죠? 파이죠.
근데 그 친구의 앞에 a를 곱해 a로 나눴더니 3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앞에 곱해지는 a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게 된다. 요거는 뭐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얘기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주기가 파인데 네가 앞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주기는 그만큼 줄어들거든. 근데 그것이 3파이가 된다 했으니까 나눠주고 역수해주면 a 값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봐. 그래서 주기가 3파이기 때문에 점근선도 3파이마다 나타나게 돼. 근데 그게 파이, 4파이, 7파이, 10파일 수도 있는 거고 2파이, 5파이, 8파이, 11파일 수도 있는 건데 점근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3파이, 6파이, 9파이처럼 나타내려면 과연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하나요?까지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를 생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니네가 그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식화 할게. 탄젠트에 뭘 못 집어넣지? 탄젠트에 뭘 못 집어넣지? 90도 또 270도처럼 2분의 파이에 n파이를 더한 놈들을 탄젠트에 집어넣을 수 없고 원래 이게 주기였어. 이게 원래 점근선이었어. 자, 근데 변형을 좀 해줬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렸냐면 3분의 1 x 마이너스 b가 되었는데 3분의 1 x 마이너스 b가 되었는데 그놈이 바로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탄젠트에 집어넣는 각이 될 텐데 이놈이 요게 될 때마다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는 거니까 점근선 구하고 싶냐? 그럼 이걸 해야 돼. 3분의 1 x 마이너스 b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라고 하는 자, 요 방정식의 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넘겨. 3 곱해. 그럼 x는 3b 더하기 2분의 3파이 더하기 3n 파이가 되게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n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n하고는 사실은 다른 n이야. 다른 n이야. 편하게 설명하면 얘가 사라지면 참 좋겠지. 그럼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저기는 n하고 여기는 n은 다른 n이야. 다른 n이야. 이 문제에서 얘기한 정수하고 내가 얘기한 정수는 다른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긴 해. 사실은.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전체가 3n파이의 형태를 띠려면 얘가 마찬가지로 3n파이 형태를 떼겠죠? 3n파이랑 3n파이를 더해야지 3 곱하기 정수파이를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바로 3n파이가 돼야 된다. 즉 얘가 0이 되거나 3파이가 되거나 마이너스 3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6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파이가 되거나 그래야 얘 전체가 바로 3n파이의 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3파이다 또 뺄까? 그럼 3b가 뭐가 돼야 돼? 3b가 2분의 3파이다 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 빼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2분의 9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9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뜻이야. 3b가. 그럼 b가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b가. 왜냐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계속 겹치기 때문에 빗값의 범위를 마지막에 알려주거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처음부터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후보들을 나열을 해줘야 돼.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b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앞에서부터 볼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3으로 나눌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b가. 근데 저 범위 안에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얘가 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근선을 구하는 건 조금 까다로운 일이다. 알겠냐? 알겠지? 자, 물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 원래 기본 탄젠트의 점근선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주기가 3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3배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되는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3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일걸? 다시 한번. 나 원래 주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원래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이 탄젠트는 2분의 파이하고 그거를 못 집어넣는다며.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처음 생기는 점근선이 된단 말이지. 근데 주기가 3배가 됐으니까 이게 옆으로 3배만큼 불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처음 나오는 점근선이 원래는 이런 점근선이었다는 얘기지.
제일 처음 나오는 점근선이. 지우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2분의 3파이? 3파이 더했네. 2분의 9파이. 이렇게 됐네. 자,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그 형태가 3의 배수 파이가 되기 위해선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2분의 3파이.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하는 건 니네가 가뜩이나 그래프 못하는데 힘드니까 조금 고되더라도 아까 했던 그 식으로 계산하는 요 습관을 들이도록 해. 좀 이따 다시 한번 탄젠트에 대한 점근선 얘기는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넘어가서 536번 문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가장 일반적이어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폭이 양수라는 요거를 먼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요걸로 낚을 수도 있기 때문에 A값이 양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솔직히 B하고 A는 구해야 돼. 예슬아, 얘 보면 B하고 A 얼마인지 알겠어? B하고 A 중에 네가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봐. B가 얼마지?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얘하고 얘의 평균을 구해야 돼. 더하면 마이너스 2고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떠는 거야. 얘하고 얘 중점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3칸 올라갔고 마이너스 1 기준 3칸 내려왔으니까 A값이 3이 되는구나. 이렇게 A하고 B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야. 최대 최소만 보고도. 자,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떤다고. 최대값이 B 더하기 A고 최소값이 B 마이너스 A인데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되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알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아무튼 그래. 그렇다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C값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어. 자, 얘를 보면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얼마죠? 2죠, 2.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랑 상관없이 기본 주기 2파인데 파이를 곱했으니까 파이로 나눠서 주기는 2.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란 얘기네. 맞냐? 자, 근데 이 함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이 얼마죠? 이 함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냥 아까 주기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최대값을 찍는 데까지 돌아오는 때 걸리는 시간이 2. 그래서 C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됐지? 그래서 이 각각의 개수들이 갖고 있는 삼각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조금 약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네가 잘못했을 거야. 졸았든 아니면 뭐 숙제를 안 했든 뭔가 이유가 있지. 이 부분 배우고 나면 전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삼각함수에 미분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과만 배웠던 거지. 지금까지 하는 이런 삼각함수들은 다 문과도 뭐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1학년 때 다 공통적으로 했던 애들이에요. 자, 공부를 하세요. 하면은 분명히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539번 문제 볼게.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온류에서 한번 봤던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볼까? 주기가 같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fx에 무슨 짓을 해야 과연 gx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fx 잘 한번 따라볼까? 흰색으로 그려볼게. 자, 하얀색 요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함수에 무슨 짓을 해야 저렇게 조그만 함수가 되느냐? 도대체 몇 배를 해야 되고 진폭을 몇 배로 해야 되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바로 저런 gx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 자, 나 원래 올라갈 때 얼마만큼? 6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마이너스 6만큼 내려오거든. 그 내가 짜부가 돼버렸네. 올라갈 때 2만큼 올라가고 밑으로 2 마이너스 2만큼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진폭이 3분의 1배가 돼버렸지.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평행 이동한 양을 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자 그러냐? 너 최대값 언제 찍어? 4일 때 찍지. 나는 최대값 언제 찍니? 9일 때 찍지. 그럼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5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야. 최대값 찍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함수값이 0이 되는 건 두 번 나오게 되니까 최대값 찍는 x값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그래서 둘 더해주면 3분의 16. 간단하죠?
자, 539번 문제까지가 그랬고요. 자, 우리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1차 함수와 이런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든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든 계산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즉 아랫부분을 걷어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기본적인 삼각함수 한 주기만 볼게. 사인 주기가 2파이야. 근데 전체 절대값 씌워서 밑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리게 되면 주기가 반토막이 나. 그래서 원래 이 안에 들어있는 sin x의 주기는 2파인데 절대값 씌우잖아? 그럼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파이마다 그래프가 반복이 돼.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웃긴 건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다 에버에서 기본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나는 일단 이 문제가 목적이 이 함수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거는 최대값이 1이지만 최소값은 0이겠지? 밑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렸으니까 최소값은 0이겠지? 주기 달라지고. 그런 성질들은 좀 기억해 줘. 갈게. 올라가 봐야 어차피 1까지밖에 못 올라갈걸? 자, 한 바퀴 찍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파이. 또 한 바퀴 찍고 돌아오는 시간 얼마? 2파이. 또 한 바퀴 최대 찍고 돌아오는 시간 얼마? 3파이. 또 최대값 찍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4파이. 그래서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y는 sin x의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절대값 함수 그래프. 자, 보자. 먼저 n의 값이 2인, 즉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이 되면 x값이 2파이만큼 증가할 때 함수값이 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n값이 2일 때 직선식은 바로 이렇게 되고, 교점 몇 개? 4개죠, 4개. 0까지 포함해서 4개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 자, 기울기가 그러면 3파이분의 1일 때 교점 개수는 얼마가 되느냐? 3파이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하는 이러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니까 교점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럼 얘는 몇 개? 6개. 그럼 맥락이면 얘는 몇 개? 8개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18이 정답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교점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 탄젠트는 제외. 이것도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야, 근데 지금 너무 모르겠으면 M&M 인간 꼭 한번 봐라. 한번 꼭 봐라. 알겠지? 그냥 풀지 말고 꼭 한번 봐라. 보고 풀어라. 알겠지? 지금 니네가 이 보내는 눈빛을 봐서는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은 눈빛인데 한번 보고 푸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 자, 이제 넘어가서 548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의 주제. 자, 우리 기억나니?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 있어. 90도의 홀수를 곱했니 짝수를 곱했니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식 있죠.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 공식을 뭐라고 하냐? 90n 풀마 세타 또는 2분의 파이 n 풀마 세타 공식이다라고 얘기해서 삼각함수의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90도의 홀수를 곱했냐 짝수를 곱했냐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가 되게 중요한데, n값이 홀수면 뭐가 되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바뀌어. 사인하고 코사인의 종류가 서로 바뀌어. 근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바뀌면 역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탄젠트는 역수가 돼버려. 탄젠트는 뭐가 되냐면 코탄젠트 세타가 돼버려. 역수가 돼버린다. n값이 홀수면. 그 이유는 예전에 다 설명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세타가 실제로 예각이 아니더라도 세타를 예각이라고 가정해서 부호를 결정해야 돼.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선생님, 예를 들어 만약에 사인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예를 지금부터 간단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2분의 파이에 지금 현재 홀수가 곱혀져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니, 민재야? 몇 사분면이니? 몇 사분면이니?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이니? 4사분면이지? 다 까먹은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트하면 여기니까 4, 4분면이잖아. 4, 4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올사탄코. 야, 쟤 다 까먹었냐?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된다고. 세타가 예각이라 간주했으니까. 4, 4분면에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된다고. 근데 세타가 만약에 90도를 넘잖아?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알아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세타를 예각이라 간주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돼. 나중에 부호 바뀌는 건 얘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 근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삼각함수의 값들을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으로 하지 않지. 우린 다 외웠잖아. 아, 외웠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330도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570도는 360도 빼면 몇 도 남니? 180도 남나? 540도가 그거고, 그 얘는 이제 210도일 거라고. 210도. 그 210도의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상해. 얘 특수각이 아니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야. 사라지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그런 짝을 이루는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 사라지거나 아니면 짝을 이루거나. 왜냐면 저거를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탄젠트에 90도 빼기 35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기해 볼게. 삼각함수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지. 90도의 홀수인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바뀌어야지. 근데 탄젠트는 뭐가 된다고? 코탄젠트가 된다고. 역순위가 코탄젠트가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 코탄젠트 35도가 되게 돼. 1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죠. 그럼 여기는 125도는 탄젠트에 90도 더하기 35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도 코탄젠트 셋 35도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얘가 2사분면. 근데 2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탄젠트 35도로 바뀌게 되게 된다. 그래서 지그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탄젠트 35도 더하기 코탄젠트 35도의 제곱에다가 자, 탄젠트 35도 마이너스 코탄젠트 35도의 제곱을 뺀 자, 얘로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알겠지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사라지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대로 뭐가 남게 되냐? 4 탄젠트 35도 코탄젠트 35도가 남게 돼. 2ab 마이너스 2ab 빼주니까 4ab 남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정답은 얼마? 4가 되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는 말이 돼. 기억하고 디귿이 만약에 틀린 건 니네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되겠어? 자, 이게 바로 548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 봐주면 돼. 자, 이제 552번 문제 볼게. 야, 4분원을 6등분한 게 특수각이 아니잖아. 저 각도들이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짝을 이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야, 90도를 6등분하면 15도냐? 15도? 그럼 지금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제곱 15도 플러스 자, 코사인 제곱에 3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45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6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75도 5개냐? 5개냐? 그래, 이 5개의 합이 궁금한 거야. 물론 얘네들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봐봐. 코사인 제곱 A에 코사인 제곱 90도 빼기 A라고 하는 걸 더하잖아. 그 결과는 1이 되게 된대. 왜 그런지 볼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고 A고 얘가 뭐냐면 90 빼기 A가 되게 되는데 각도가 말이지. 90 빼기 A에 대한 코사인은 말이야. A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이야. 그래서 지금 코사인 제곱 90 빼기 A라고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인 제곱 A가 된 거지.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90도 빼기 A는 얼마가 된다? 얘가 1이 되게 되는구나. 아, 각도 합이 90도만 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사인 제곱 80도 얘를 계산해라. 그러면 특수각이니까 계산 못하지만 그 각도의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1이 되게 된다.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라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라고 그래서. 근데 얘는 혼자니까 2분의 1이라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552번이 한 얘기야. 야, 제곱이 없잖아? 그럼 이제 없앨 생각을 하고 제곱이 있으면 짝을 지을 생각을 해. 자, 그게 선생님이 또 해주고 싶은 조언이네요. 자, 552번 문제. 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인코딩한 내용은 아마 내일 오전에 할 것 같아. 오늘 밤에는 못 올릴 것 같아. 아, 네. 늦게 자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를 보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다? 180도다라는 이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당연히 모든 각도들은 0도하고 180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겠지? 저게 삼각형 ABC가 주어진 이유라고 난 봐.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특별하게 AB하고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볼까요? 뭐 예각인지 둔각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면, 그럼 일단 AB하고 AC의 길이가 같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니? 자, 일단 B하고 C가 서로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2B도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2C도 뭐가 되게 된다? 파이가 되게 된다. 이거를 아마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야, 봐봐. A하고 2B의 사인 값이 똑같을까요? A하고 2B는 더해서 180도거든? 야, 머릿속에 상상해봐, 단위원을. 두 개의 각도를 더해서 180도가 된대. 그럼 사인 값이 똑같을까?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할 것도 없는 거야. 자,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만약에 그 각도가 0도부터 180도 사이 각도라고 한다면 너랑 나랑 사인 값이 똑같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 돼야 되지 않냐?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으니까 이 각도에 이거 더해주면 역도 성립해. 너랑 나랑 사인 값 같잖아? 각도의 합이 180도야? 반대로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되잖아? 사인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A하고 2B가 더해서 파이다. 그럼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여기가 A고 여기 2B구나. 뭐 이런 느낌. 오케이? 2B구나. 그래서 너랑 나랑의 사인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억의 말은 참이 되게 된다. 아, 물론. 선생님, 사인 2B가 궁금해요. 근데 2B는 파이 빼기 A니까 얘는 사인에 파이 빼기 A예요. 2분의 파이에 짝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었어요. 2, 4분의 부호 양수니까 사인 A예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본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2분의 A하고 B에 대한 사인 코사인이 같느냐. 자, 그 이번엔 얘를 반으로 나눠. 얘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A에 B를 더한 놈이 2분의 파이가 되게 돼. 그럼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된 놈?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놈은 이 각하고 이 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의 코사인이 너의 사인이고 나의 사인은 너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 둘을 더했더니 90도잖아. 물론 공식 써서 해도 돼. 아까 했던 거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그거 안 하고 연습하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최대한 안 하면서 쓰는 거. 자, 너랑 나랑 합해서 90도면 너의 코사인은 나의 사인, 나의 사인은 너의 코사인. 그래서 니은의 말은 맞는 말이 된다. 자, A하고 EC의 탄젠트 같을까? 야, A하고 EC도 더하면 파이거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A고 얘가 EC가 되는 거거든? 둘의 탄젠트 같을까요? 반대 부호겠죠? 내가 만약에 루트 3분의 1이면 너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듯이 그 부호가 정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같지 않고 더한 게 0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하여튼 이 말은 잘못된 얘기가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게 된다. 자, 이래서 A하고 B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 얘기도. 그러니까 일단 삼각형이면 기본적으로 각도의 합이 180도다 라는 성질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554번이었습니다. 자,
자, 바로 밑에 있는 555번 문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야, 니네 혹시 이거 알아?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 알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서로 마주보는 두 내각에 대한 관계를 혹시 알고 있니? 지우야, 어떤 관계 있지?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지? 어떻게? 뭐라고? 맞는 것 같아.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360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야, 중3 원의 성질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질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요, 무조건 180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야, 잘 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에 딱 박혀 있잖아. 그럼 요 각도는 얼마가 되느냐? 요거 2분의 알파가 되게 돼. 2알파가 돼. 2알파.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알파.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거든. 그럼 이거 얼마냐면 2베타가 되기 때문에, 그럼 2알파랑 2베타랑 더하면 320도가 되고,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80도가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서로 마주보는 각도의 합은 180도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좀 쓰자잉. 문제에서 지금 현재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어. 알파가 지금 봐서 예각으로 보이는데 말이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사실을 통해 다른 삼각함수의 값이 궁금하다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알파고 3이고 2고 이렇게 돼야겠지? 피타고라스로 루트 5가 되겠고,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루트 5가 되게 되고, 루트 5가 되게 되고,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죠? 자, 탄젠트도 물론 알지. 탄젠트 알파는 이제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 탄젠트 알파의 제곱이래. 탄젠트 알파는 2분의 루트 5인데 제곱하면 4분의 5가 되겠네. 이 친구는 4분의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사인 제곱 베타가 궁금하지. 사인 베타를 알아야 돼. 사인 베타.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라 했으므로 얘는 180도 빼기 알파가 되게 되고, 그럼 90도에 짝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고 2, 4분면 사인과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사인 알파랑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나 똑같다. 자, 사인 알파 3분의 루트 5 제곱하면 9분의 5. 그래서 얘는 바로 얼마? 9분의 5.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 계산할 수 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성질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왜 중학교 때 원의 내용들을 원을 많이 배웠는데 그 원에서 배우는 이런 몇 가지 성질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555번이었네요. 자, 555번 문제였습니다. 예슬이 오늘따라 되게 열심히 하네. 좀 더 일찍 열심히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고, 그럼 이제 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진도를 팍팍 나가놓은 보니까 숙제가 많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에 찌시나? 자,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다. 꼭 기억해둬, 알겠지? 니네를 내가 괴롭혀야 그게 니네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오늘 뭐 대표형 유제나 몇 개 풀어주고 또 시험 좀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갔으면은 숫자가 적어지겠지. 근데 그게 과연 니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는 거야. 자, 힘들면 힘들수록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는 계속 괴롭힐 거야.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체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탄젠트는 들어 모든 실수 범위를 갖기 때문에 보통 잘 치환하지 않아. 뭐 각도가 주어지면 모를까 탄젠트를 이용한 최대체수는 많이 안 물어봐.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자체적인 범위를 가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예전에 지수로그 함수할 때도 왜 지수는 자체적으로 0보다 크니까 뭔가를 좀 더 많이 생각했어야 되고, 근데 로그는 함수 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로그 관련된 문제는 그냥 판별식만 써도 되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같기 때문에 탄젠트가 나왔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니네가 풀던 대로 풀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뭐다?
자체적인 범위. 사인과 코사인은 자체적인 범위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갖게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됩니다. 근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있어야 돼. 항상 성립하고 싶어? 이 안에서만 성립하면 돼. 이 자체적인 범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가 이제 참 분수함수야. 야, 근데 니네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냐는 거야. y는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뭐 3이 있대. 그럼 니네 이거 점근선 교점좌표 몇 컴마 몇인지 꼭 기억나? 1,2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는 1과 x의 개수 비율을 이용해서 이거의 점근선을 표시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프가 여기 나타나냐 아니면 여기 나타나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경규야, 그래프가 여기 나타나나 여기 나타나나 확인하려면 우리 무슨 짓을 해야 돼? 자, 얘를 얘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양수이냐 음수냐를 봐야 되는 거야. 양수면 여긴 거야. 음수면 여긴 거야. 자, 근데 그 나머지라는 것도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기억나? 나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냐?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냐? 그럼 분자에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나머지의 부호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온 거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러면 감소함수잖아. 큰 거 집어넣으면 오히려 작은 결과 나오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게. x값에 대한 특별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되게 중요한 거지. 시작하는 거야. 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체적인 범위를 갖고 그럼 나는 어떤 함수? y는 t 빼기 2에 t 더하기 a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t축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t는 2라는 놈과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이런 점근선을 갖는데 자, 나머지가요. 분모를 0으로 만든 거 집어넣어 보면 2 더하기 a거든? 근데 2 더하기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감소함수죠. 근데 t값은 자체적인 범위를 갖는데 이 왼쪽에 여기 t1하고 더 왼쪽에 있는 t는 마이너스 2라는 자체적인 범위를 갖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건 뭘 집어넣지 나온다? 1을 집어넣어야 최소가 나오게 된다. 1을 넣어야. 1 넣어. 마이너스 1분의 넣어. 1 더하기 a.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분수함수랑 합성했다 쫄 거 없어. 알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 여기 코사인도 있고 여기 막 사인도 있고 여기 사인도 있으면 분모자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바꿔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자체적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문제 할 때 옆에다 MOM 펼쳐놓고 하거든. 이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준 짓는 건 무조건 MOM이 일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더 이상 강조 안 할게. 자, 565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계산도 좀 더럽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자. 자,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해석하기가 힘들어. 정말로.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여기는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하나를 하나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함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 물론 있어. 반값공식, 대값공식 쓰면 이걸 바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걸 지금 하긴 좀 그렇잖아. 그지? 자,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y는 2a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더하기 2a의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마이너스 1과 8이라면 근데 알겠지만 이거 치환한 거나 지금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를 갖죠. 그럼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 a값이 양수라 했기 때문에 최고 참개수가 음수가 돼버리고 코사인과 관련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언제 대칭축이 되는 걸 조사를 좀 해줘야 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2a 코사인에 그 다음 더하기 2a의 마이너스 b거든. 자 보자. 2a로 인수분해한 2a가 없다 생각해볼게. 이거 대칭축 얼마니? 플러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2분의 1이죠. 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일 때 대칭축이 되는구나. 그럼 바로 오른쪽 코사인 1보다는 한참 내려간 코사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될 것이고, 아 코사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소, 코사인에 2분의 1을 집어주면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마이너스 b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바로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 돼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넣으면 빼기 2분의 a, 자 2분의 1 넣으면 더하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되게 된다. 야 연립은 니네가 해라. 그래서 a값하고 b값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 계산할 수 있다. 함수까지만 합시다. 방정식 들어가기 전까지만. 자 이제 넘어가서 이 문제도 한번 볼 텐데, 몇 개 남았냐? 함수는 하나. 야 하나 남았어. 아 말을 내가 실수했나? 자 얘네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은 그죠? 어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약속은 원래 어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담이고, 자 대신 마지막 문제지만 좀만 집중해줘. 이거 어려워. 대칭축이 미지수라 경우 나눠야 되거든.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난 사인, 넌 코사인,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되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더하기 2k 사인에 그 다음 풀만이 사라져서 더하기 4k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돼서, 자 대칭축이 k지. 대칭축이 k지. 근데 그 k가 미지수지. 만약에 사인 값이 모든 실수를 가지면 최고 참계수 음수인 거 어차피 k에서 최대 되니까, 그럼 사인 대신에 k 팍 집어넣어 최대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인이 자체적인 범위를 간단 말이야.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범위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얘를 포함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냐? 세 가지로 나누고 모순되는 거 버리고 올바른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 첫 번째,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지금 sin k인데, 그래서 k가 1보다 큰 경우, k가 1보다 큰 경우, 그럼 이 함수의 대칭축은요 1의 오른쪽에 이렇게 k가 생기게 돼.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야 뭐 집어넣어야 최대냐? 1 집어넣어야 최대지. 당연히 나는 지금 현재 사인축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사인 대신에 1 넣기 최대가 된다고. 그럼 사인에 1 넣으면 최대값 얼마 돼? 자 빼기 1 더하기 2k 더하기 4k 즉 6k 빼기 1인데, 자 최대값이 마사 넘기고 나누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어때? 가정을 만족하냐? 자 k가 1보다 크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난 가운데 있는 걸 마지막에 하는 걸 좋아하거든. 세 번째, 아니 원래 보통 범위가 여기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나 여기 나오는 거니까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k에 대해서, 자 사인에 대한 범위가 여기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해. 여기 있는 경우 뭐 집어넣어야 최대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최대지. 그럼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1 빼기 2k 더하기 4k 즉 2k 빼기 1인데, 근데 그것이 최소값인 마이너스 4가 되고 싶고, 넘기면 마3 나누면 2분의 3,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네요. 어때? 자 이건 내가 어떻게 하자 한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을 한 거거든. 괜찮네. 근데 여기에 답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 거야. 구하라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다 답이 꼭 한 개인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k가 나의 대칭축 사이에 있는 경우. 사인이라는 기준이죠. 뭘 집어넣어야 최대가 되니?
k를 집어넣어야 최대가 돼. 사인 대신에. 그럼 사인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에 사인 대신 k 되면 더하기 k제곱에 플러스 4k니까 2 k제곱 더하기 4k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한 방법은 k값이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이건 어떤 가정이야? k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너는 그냥 가운데 붙여.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근데 k가 위배됐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네.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과제가 됩니다. 자, 기다려봐.